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기가메케님께서도 페이스북의 원조는 사실 싸이월드 아니냐. 뭐 그렇죠. 이게 사실 SNS의 원조는 싸이월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사실 별 차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그게 그때는 이 싸이월드가 우리나라 밖으로 넘어가지 못했는지, 참 그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갔다면, 참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 문화 콘텐츠가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솔직히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그 싸이월드가 훨씬 좀 구성이 아기자기하고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싸이월드는 여러 가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지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참 싸이월드 아깝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자면 유튜브에 앞서서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졌던 건데 한국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 아깝다. 이것도 참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 사업이 돈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이 시비를 걸었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플랫폼 사업이고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도 사실은 플랫폼 사업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은 만들어 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뻔했던 싸이월드나 아프리카 TV가 지금으로서는 좀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디버디 얘기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위례사업 첫 재판 이재명에게 발린 검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또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동안 이 재판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되면은 또 선거법 재판이 따로 열릴 예정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일주일에 3일은 법정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요, 어느 정도 눈치를 깐 것 같아요. 이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굳이 빨리 끌고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 이것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결국에는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경우였죠. 한명숙 전 총리도 국무총리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였어요. 근데 당대표를 붙잡아 와가지고 기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최종적으로 한명숙 총리의 유죄의 증거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위증이었고 증거를 조작한 진술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로 따지자면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그때는 법원이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고 검찰 쪽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도 너무 얌전하게 대응한 것도 있었고요. 비슷한 걸로 보자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부분도 비슷했죠. 너무 얌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법정에선 싸움닭이어야 하는데 그 싸움닭처럼 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큰 패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가 눈치가 빤하거든요. 아, 이게 정치적 사건이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삐끗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엄청 소용돌이 휘말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스스로도 조심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인데 이미 어느 정도 한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판사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재판의 향배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최강욱 의원 보세요.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보자면은 항소심 1심에서 되게 항소심이나 1심에서 이렇게 되게 황당하게 좀 졌습니다. 이때 보면은요. 재판부가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자, 그 직전에 무슨 일이 터졌다? 네. 작년에 1심 판결 나기 직전에 박지원이 갑자기 최강욱 의원 징계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짤짤이 발언 그거 가지고요. 결국에 그 짤짤이 발언은 엉터리였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참 우연찮게 김남국 의원이 또 코인 문제에 얽히면서 그 짤짤이 발언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짤짤이라고 했다는 말이 맞다. 왜? 짤짤이는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하느냐, 또 코인 가지고 지금 뭐 시세 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니라고 또 짤짤이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던 건데, 이거를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쌍디귿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최강욱 의원 징계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사과를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말아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요. 최강욱 의원 1심에서 안 졌어요. 판사가 볼 때 판이 기울었어. 야, 최강욱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밀리기 시작하네. 아, 그러면 됐어. 최강욱을 이번에 날려도 되겠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그런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느냐를 봐요. 그리고 그 판결을 냈을 때 가장 자신들한테 판사한테 별다른 그 마이너스가 오지 않을 시점을 맞춰서 딱 판결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검찰과의 싸움에서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정말 고비고비 조목조목 잘 대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판사도 함부로 못하고 검사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 민주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에서 너무 점잖게 정말 법정에서의 예절을 잘 지키는 바람에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본 겁니다. 판사도 그렇고요. 검사도 그렇고요. 얌전한 놈은 만만하게 봐요. 근데 얌전한 놈이 아니고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게 발린 검찰이라고 제목을 뽑은 겁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설전이 벌어졌다.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장동 일당하고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뭔가? 라고 해서 이렇게 항변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류를 이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서증조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재판의 이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재판의 본 절차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인증신문.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왔는지 하는 인증신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모두 진술 다음에 증거조사로 들어갑니다. 증거조사도요. 일단 서증조사, 그러니까 서류로 만들어져 있는 서류인 증거, 서류 증거들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데 뭐 각종 문서도 있을 수 있고 진술서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증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증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증 같은 걸 또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이 먼저 자신들이 제시하고 있는 혐의 사항에 대해서 이런 증거들이 있다. 우리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보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서가 바로 이 서증조사, 증거조사 단계예요. 이 단계가 지나면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반박을 합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그거 증거 능력 없어요. 그거 내용이 틀렸습니다. 결국에 서증조사를 하는 이 시간은 온전히 검찰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참 매번 걱정스러운 것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대에 과연 언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검찰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런 증거가 있다, 저런 증거가 있다 막 늘어놓으면 이 기레기들이 검찰하고 유착되어 있는 검언 유착 이런 기레기들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충실한 그런 언론 보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검찰에 말려드는 그런 내용은 일단은 없었습니다. 내용상 보면 편파 보도 그 자체였어요. 편파 보도 그 자체였는데,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잘 대응을 했고, 어떻게 보자면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이 수구 언론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핵심을 보세요. 그 기사 내용,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검찰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 잘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얌전하게 했으면 검찰이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니까 자, 그걸 오히려 말할 시기가 아닌데 말했다, 말 자르고 들어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달리 말해서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편파 보도, 어떤 게 편파 보도가 있었느냐? 자, 판사가 짧게 해달라 해도 이재명 또 셀프 변론, 유동규가 속였다, 이렇게 이 기사 보세요. 셀프 변론. 아니, 변론은 내가 내 자신을 변론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변론해야 돼요? 변호사가 있으면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법정에서 피고인은 말 못하나? 아니에요. 변론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변호인은 뭐다? 조력자예요. 조력.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라 그러지 변호인한테 다 떠맡기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변론은 원래 셀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셀프 변론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 셀프 변론이 뭐 어때서? 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뭐 잘못한 것처럼. 여기서도 봐, 셀프 변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변론은 원래 셀프예요.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지.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편파 보도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그나마 공방전을 벌였고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한두 마디 조금 거슬리는 문장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었어. 근데 이건 봐. 셀프 변론이라니. 얘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거. 원래 변론은 셀프예요. 에? 아니, 참네.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는 게 얼마나 애시당초에 이재명 뭐 하나 걸려라, 내가 뭐가 나오든 내가 베베 꼬아 줄게 라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뭐 입증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술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게 됐느냐?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 특히 서증, 서류로 된 증거를 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증거는요, 간결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되게 방대한 증거를 내밉니다. 아무리 간접 증거도요, 강력한 간접 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그게 나와요. 추론이 확 나온단 말이야. 예컨대 그런 겁니다. 손준성 보냄, 그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보냄, 그게 손준성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손준성이 작성한 게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간접 증거인 것만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증거가 있고, 그리고 검찰이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각종 업무용 컴퓨터를 싹 디가우징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봐서도 야, 이 손준성이 만들었고 자기들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검찰 업무용 컴퓨터로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아니,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자, 이렇게 한두 가지만 있어서 간결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고 이렇게 강력한 간접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갖다 내요. 물증이 없으니까 물량으로 대신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각종 이 서류나 문서 내용에 대해서 왜곡을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편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주장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그 위례 사업과 관련된 이런 그 보고, 그 어떤 뭐 결과 보고, 그 결제 문건을 만들어요. 근데 결제 문건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는 뭐 내부 결제용인 게 확실하고, 하나는 결제란이 없는 그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제란이 없는 문서를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느냐, 성남시 보고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 보고용. 아니 근데 보고용이라고 해서 그게 보고용으로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로 보고를 했다라는 증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 그리고 그게 누구의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작성했으면 너 무슨 의도로 이거 만들었니? 네가 직접 보고했니? 누굴 줬니? 누구 지시대로 만들었니?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만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그런 내용을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 거 뜩 내기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이 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고 승인을 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예, 말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물량으로 질이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짓을 변호인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거 이상한데요. 아니 그거는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뭐예요? 누가 작성해서 실제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쓰였다는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성남시 보고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단 보고용이라고 해서 내가 사단장한테 보고를 하나? 아니요. 사단 정훈참모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는 사단 보고용이라고 해도 정훈참모한테 안 가고 그 밑에 문화장교나 교육장교, 그 공보장교한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대에서 만드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또 대대에서 연대 보고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그게 연대장한테 갑니까? 아니요. 연대 정훈 과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그 여단 본부 정훈장교를 할 텐데 대대에서 여단 보고용이라고 문서를 만들어서 갖고 왔어. 그럼 내가 그걸 우리 단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나? 아니야. 내가 보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취합만 하면 끝이잖아. 그죠? 나는 나중에 뭐라고
그 연대장한테 뭐라고 보고한다? 단장한테 뭐라고 보고한다? 예. 1대대 했고요. 2대대는 뭘 했고요. 3대대는 뭐 했습니다. 한 줄만 딱딱딱 쓰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예. 보고용이라고 해서 그게 이재명한테 보고됐다라고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윤석열이 지시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검찰이 말하는 건 뭐다? 손준성 보냄 이거야말로 윤석열이 보냈다는 증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야. 자, 그러니 어느 변호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됩니다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요, 검찰이 이런 짓을 해도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반박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반박하면 돼. 그러니까 뭐에 말린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말리는 거예요. 사실 검찰이 이럴 때마다 이런 짓을, 이렇게 서증조사나 아니면 검찰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막 설치는 이유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이 왜곡 편파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언론 플레이용으로 하기 위해서 해. 판사도 알지. 또 검사 저거 또 헛소리 하네. 알지. 근데 왜 해? 기자들은 모르거든. 기자들은 그냥 받았을 거거든. 그럼 그게 만약에 보도로 그대로 나간다? 야, 이재명이 몰리나 보네. 야, 유죄가 맞나 보다, 야. 요런 선입견을 심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선입견은 우리나라 같이 법정 중심주의가 아니라 여론재판 중심주의인 나라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변호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이 목적했던, 의도했던 결론을 도달하지 못한 거야. 조중동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막 써제끼지를 못하는 거야. 법정에서 막 이렇게 공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법정 공방이라고 썼다가 아이씨 변호인 지들 말할 차례도 아닌데 막 말해가지고 이런 일이 공방이 생겼어. 변호인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죠. 네. 이재명 욕은 하긴 해야 되겠고. 자, 상황이 이렇게 지금 오늘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이재명 대표의 적절한 대응, 그리고 변호인단의 적절한 제지를 통해서 완전히 언론 플레이가 실패했다. 검찰이 결국 초반 이 재판에서 언론 플레이는 일단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검찰은 뭘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내왔을까? 그리고 직접 증거란 또 무엇이 있을까?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직접 증거가 뭐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검찰이 내놨다는 이런 서류들이 왜 직접 증거가 아니고 이게 간접 증거로 삼기로도 거시기한 뭐 그런 거다라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장동 일당이 있고요. 유동규가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가 바로 이 둘이서 이렇게 범죄를 공모하죠.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로 거론이 된 위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증조사가 지금 사건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에서 받아야 되는 사건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FC,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남 대장동,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 교사 뭐 요런 거, 그다음에 백현동 요렇게 한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분으로 이 그 위례 신도시 사업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론이 된 겁니다. 자, 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는 대장동 일당하고 성남도시공사의 유동규가 한 편을 먹고, 원래로 하자면 여러 사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업자, 그러니까 가장 입찰을 조건을 잘 제시한 업자를 꼭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유동규가 사실상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장난질을 쳐놓고 이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사업권을 일부러
일감을 몰아준 그런 셈이 됐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업에는 건설업자들이 포함되면 안 되는데 호반건설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비리를 이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과 유동규가 서로 함께 공모를 해서 저지른 사업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끔 딱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한 그런 그 사업 조건을 제시를 하고, 또 이 문서, 그 입찰 문서 같은 경우도 20일 안에 제출하게끔 하고 기간도 되게 짧게 하고 막 이랬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모와 사업자 내정 이런 게 이 위례 신도시 사업의 이런 가장 큰 얼개예요.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얘들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얘들한테 엄청난 이익 한 2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이랬던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재명과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일단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준 것도 없죠. 얘네들이 이재명한테 돈 준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야, 2층은 모르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숨겼다는 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돈 받았다라는 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 그래서 지금 검찰이 뭐라고 하느냐.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돈도 받은 게 없지만 사업상의 기밀 또는 행정상의 기밀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특별한 이익을 줬다 이런 거죠. 일종의 배임과 비슷한 거예요. 자, 즉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바로 이런 유동규의 범죄 행각을 보고받고 또는 지시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번 재판의 향배가 갈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물증은 뭡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하고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가 와야지. 둘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줄 터이니 넌 요렇게 해라 라고 하는 작전을 짰다든지, 또는 유동규가 몰래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검찰 주장대로 비자금의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증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뭘 한다? 이재명이 이들의 행각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증거는 이렇게 많다. 쭉 갖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내용상 보면은 딱히 범행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안 돼요. 검찰이 주장하는 말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맞다고 하기도 애매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한다? 보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 증거가 많아요. 라고 쭉 늘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확실한 입증 증거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공모를 했다. 유동규한테 지시를 했다. 또는 유동규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 이런 증거가 나와야 돼. 근데 나오나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유동규가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200억씩이나 이득을 주게 되려면은, 자, 이득의 일부는 시장님 드릴게요. 준비해놨습니다. 요게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잖아. 그치? 없잖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상의 기밀을 흘려줬다. 그래, 사업상의 기밀이 뭐고? 그러면 그 기밀을 어떤 방식으로 흘려줬는데? 이것까지는 나와줘야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사업상의 기밀이 무엇이며 그 기밀을 어떤 방식으로 흘려주었는지도 애매해요. 그리고 과연 그게 기밀인지도 모르고. 자, 과연 검찰은 어떤 증거를 내놓을까요? 근데 오늘이 서증조사,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내놓는 날이잖아요. 없어요. 없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오로지 간접의 간접, 그것도 추론의 추론을 거쳐, 그러니까 사실 간접 증거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단계 추론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결론, 요거를 만드는 얘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지. 공모한 증거, 비밀을 유출한 증거, 그럼 비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지.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없는 거야, 이제.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그 많은 카톡 핸드폰 맨날 뒤져봤는데 카톡에 뭐라고 오고 간 내용이 있다. 요거라도 좀 내놓지. 맨날 카톡 그렇게 잘 내놓더만. 없잖아요. 이게 오늘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계속 엉뚱한 거 내놓고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야 장용진 여기 파란색이네. 여기도 파란색, 이것도 파란색. 이제 민주당이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여기 내 파란색 썼다고 해서 내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원이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설령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러면 검찰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무슨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위례 사업이 이재명 시장의 제1호 공약이었다. 그런데 성남시 의회의 반대로 도중에 무산됐다. 그래서 포기 선언을 해놓고도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고,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야 했고, 꼭 집다 보니까 대장동 사업도 얘들 집어준 거야. 그리고 이거를 원래 성남에서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건데 성남도시공사의 위임을 딱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남도시공사는 짝퉁이고 성남시가 하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성남시는 계속해서 성남도시공사는 성남시에 보고를 했던 거야. 그 문서도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박하죠. 내가 포기했던 위례 사업하고 실제로 진행된 위례 사업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 원래 이재명 대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건 뭐냐면, 이제 위례 신도시가 그 송파구도 포함이 돼 있고 하남도 포함돼 있고 성남도 포함돼 있고 땅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도 서울시도 개발 권한이 있었고 하남도 갖고 있었고 성남도 갖고 있었어. 원래 이재명 시장은 그 성남이 가지게 될 그 땅, 그 땅에 대해 그 땅을 일부는 직접 뭐 성남시 땅이니까 성남이 뭐 받아올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사와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에 대단지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위례 신도시 사업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를 어디다 쓴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그 집을 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에 살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지. 근데 잠시 이사를 갔다가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한 2, 3년 동안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 주변에 이 전세값이 막 올라요. 이 전세값이 오르면서 또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잠시 머물다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임시 이런 그 주거 시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를 성남시가 만들어 두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 집값 안정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일정하게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시장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남시 의회에서 NO 한 거예요. 사업비를 안 준 거야. 그거 어떻게 했다? 그거 포기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엄청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기 했는데 그 대규모 토지 구입을 중단하고, 정말 최소한 성남시가 이 정도는 받아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거 안 받아가면 민간 사업자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그런 부지만 조금만 뭐 최소한의 그 부지만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아파트 지어서 그냥 수익이나 올리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전혀 다른 사업이란 말이야. 포기한 사업과 위례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다. 몰래 진척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성남시 의회도 보고를 했다. 정식으로 진행이 됐고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정식 공모 절차까지 거쳤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혹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혹은 다 짜놓은 서로 짜놓고 한 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사전에 타당성 검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보고서 문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 누구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것부터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위탁 사업이다.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위탁 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성남도시공사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고 사업에 개시하고 사업에 납품만 하면 돼요. 중간에 중간중간 그 사업자를 누구를 선정했고 지금 이 진척률이 어느 정도고 뭐 돈은 얼마나 들었고 이런 정도는 보고하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누구를 사업자로 선정할까요? 찍어주세요.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또 반박을 한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재명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반박을 한 거죠. 결국에 검찰로서는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유동규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장동 일업자들한테 사업권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공모를 했다는 증거를 좀 갖고 와봐라. 뭐가 있는데 도대체. 뭐 간접 증거도 아니고 문서의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억지로 짜맞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꼭꼭 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물증이 없으니까 물량 공세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증조사, 오늘은 서증조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서증조사, 이거는 증거가 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 증거, 서류의 내용이 무엇이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입증한다. 요런 정도만 설명하면 돼요.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안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빡하게 늘어놓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변호인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변호인은 검찰 니들이 지금 하는 얘기 이거는 문서의 내용과도 정상반대라고 지금 꼭꼭 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수 있는 게 뭐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너무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문서는 그게 아닌데? 라고 집은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 성남시장이 그 상황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검사 지들이 아무리 수사를 했었어도 지들이 잘 알겠어. 당시 일을 한 성남시장이 잘 알겠어. 그러니까 꼭꼭꼭꼭 집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아, 그건 오바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꼭꼭 집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발릴 수밖에 없지. 그 발리는 검찰을 보고 조중동은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 그러니까 이재명을 욕을 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판사가 제지하는데도 자꾸 끼어들었다 라고 기사를 쓴 거죠. 자, 어떤 분들 오늘 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고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발린 것은 검찰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 나름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살짝 길어졌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